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삼성물산을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숙주로 활용하고 있다. 왜 삼성그룹 생명이 먼저 올라가냐? 삼성전자가 훨씬 시가총액 크고 몸통인데 결국은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자 오늘 6번째 시간 주제는요.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우선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공개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가장 궁금한 거 어떻게 현대글로비스를 3달 전에 우리가 11만 원대에 잡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삼성 물산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삼성그룹제 지배주가 바뀔 때 왜 삼성물산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이라든가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도 앞섰고 감정도 앞서지만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좌충우돌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샀다가 혹은 삼성물산을 샀다가 우왕좌왕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어떤 종목으로 순서대로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립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붙잡고 있다가 혹은 삼성물산에 몰빵되어 있다가 삼성생명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몸집을 한번 불려서 그 다음 삼성물산으로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한번 또 몸집을 불려서 그 다음 삼성전자로 즉 3바퀴를 회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못하면 삼성전자에 쿡 박혀 있다가 내년도 3월 달이나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때 안 올라가니까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 삼성물산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초 쓰다가 지쳐서 30-40%만 먹고 나온다든가 이런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생명과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형태로도 가셔야 돼요. 다만 지금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병행된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렇게 순차적으로 건너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거 이거는 삼성전자 지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를 국민연금은 11%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은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면 8.5%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11%죠. 삼성생명은 8.5%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약 8,400조를 굴리는 전 세계 최고 헤지펀드가 5.03% 그리고 삼성물산이 5%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하지만 8.5%밖에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취약한 구조고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엘리엇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때 엘리엇이라는 행동주의 펀드, 미국에 있는 펀드가 딴지를 걸어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극히 일부분 지분 갖고.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삼성전자의 저 취약한 지분 구조, 누가 삼성물산이 쥐고 있는 저 지분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11월 19일 날 하는 공정거래 경제 3법이라는 거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모법이라고 불리는 일부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우열이 가려지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우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주에 대한 시가총액 순서입니다. 삼성전자 356조. 예. 오늘 59,800원.
마이너스 0.99% 하락해서 356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43조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42조 원, 그리고 삼성물산 21조 원, SDS 14조 원, 삼성생명 13조 원, 삼성화재 9조 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삼성화재 9조 원, 삼성생명 13조 원, 삼성물산 21조 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2조 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아니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게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언제부터? 이건 회장님 돌아가시는 때로부터.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600원 하락해서 356조 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56% 지분을 갖고 있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56%, 시가총액은 356조 원. 자, 중요한 건 아까 보셨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분이 없는 구조고 결국은 그러면 삼성생명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걸 지배하고 있죠. 삼성물산을 지배합니다. 몇 퍼센트? 33%.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19%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8.5% 지배하고 삼성전자는 삼성 SDI 19%, 삼성중공업 16%, 삼성전기 23%, 삼성 SDS 22.6%. 즉 삼성그룹주의 IT 관련주, 삼성중공업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다 지배하는 거죠. 20%대로. 그리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카드 71%, 삼성증권 29%, 삼성화재 15%. 즉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함으로써 금융그룹주 전체도 지배하지만 삼성전자 8.5%를 지배함으로써 나머지 IT도 전부 다 지배하는 거죠. 즉 뭡니까? 좌전자 우생명. 즉 좌 IT 우 금융 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삼성물산을 장악함으로써. 전문 용어로 이걸 숙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어떤 세균이 거기에 잠입을 해서 거기서 자기 알 넣어놓고 번식시키는 거. 숙주로 활용하는 건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삼성물산을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숙주로 활용하고 있다. 자, 문제는 뭐냐? 왜 삼성 그러면 생명이 먼저 올라가냐? 삼성전자가 훨씬 시가총액 크고 몸통인데 결국은 삼성전자를 먹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왜 삼성생명이 먼저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그리고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1.5%.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 10%라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보시면 시가총액이 360조예요. 360조에 10%면 36조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5%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3% 갖고 있죠. 삼성생명은 19%. 그래서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예요. 문제는 여기에 이재용 회장 직접 지배가 삼성물산을 통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저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할 수 없느냐? 바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셨지만 보험회사가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이것도 금산분리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지금 줘서 연기된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2월 9일 날까지 있는 정기국회 마감까지 해서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게 있어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바로 정확한 명칭은 보험업법입니다. 이거를 해당되는 회사가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보험회사는 어떤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지금까지는 현재 시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10년 전에 삼성생명이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 20년 전에 매수한 거 IMF 때 3만 원, 2만 원 50분의 1이니까 150원, 200원에 매수한 거를 그 가격으로 그냥 장부가로 갖고 있어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해라는 것이 이 보험업법입니다. 즉 그동안 예전에 매수한 거 주식을 장부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되 현재 가치로 환산시켰을 때 본인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총 자산 규모
즉 삼성생명이 100조 원이라면 자산이 이거의 3%인 3조 3%를 초과해서 갖고 있는 주식은 정리를 해야 된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3% 자기 총 자산의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자산이 100조 원이라면 3%니까 3조 원이 초과되는 거는 다 정리해라 그 얘기예요.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이게 보험업법, 금산분리법 하라에 있는 보험업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8.5%는 3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 27조 원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본인 자산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리해야 되는 비중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즉 계열사 주식의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장부가가 아닌 현재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해서 장부가면 옛날 걸로 평가하니까 그때 당시에 매수했던 가격이 얼마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가격은 대략적으로 5,400억 정도입니다. 취득원가가. 그냥 5천억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5,400억. 근데 지금은 얼마냐? 30조 원이 넘어요. 현재 시가 평가하면. 그러니까 5천억 정도로 평가하면 1%도 안 됩니다. 삼성생명 갖고 있는 총 자산 규모에. 근데 시가로 둔갑되는 순간 3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6% 중에서 대략 2%만 남겨놓고 2.5%만 남겨놓고 6%는 정리해야 돼요. 실행하고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몇 개월 유예기간 주느냐? 6개월 있다가 바로 실행됩니다. 11월에 통과되면 내년도 5월, 12월에 통과되면 내년도 6월부터 실행돼요. 6월까지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몇 년 두느냐? 5년 둡니다. 그리고 금감 원장에 의해서 플러스 2년, 그래서 7년 안에 갖고 있는 주식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하면 보험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굉장히 짧죠. 6개월 있다 바로 실행되고 5년 안에 하면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주식을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자, 그런데 5,400 일반 국민은 3억 원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입니다. 3억 원 갖고 있어갖고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를 때린다는 게 이번 양도소득세 취지죠. 근데 지금 보시는데 5,400억에 샀어요. 30조 원이 됐어요. 세금 얼마 물어야 될까요? 22% 해보세요. 6조 6천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이건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는데 상속세만 현재 드러난 지분만 18조 원이고 거기서 상속세만 10조 원 내야 된다는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근데 그건 이재용 부회장 다 맞는 게 아니죠. 부인인 홍라희 여사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도 크다고 생각하죠. 절대단위에서. 자, 그런데 삼성생명은 혼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냐? 6조 6천억이에요. 시가평가가 되면. 여러분 같으면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면 안 내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문제는 그 안 내는 방법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2021년 12월 31일 현물 출자로 지주회사에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됩니까? 면제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이 30조 원에 이르는 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화재도 갖고 있어요. 1.5%. 800억 원에 샀는데 지금 5조 원입니다. 이것도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에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면 이것 때문에 서정진 회장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고 자기 지분 36% 중에서 24%를
거기에 현물 출자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이 내년까지밖에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는 것이 내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12월이면 시간이 많을까요? 많지 않겠죠. 왜? 누군가는 이 주식을 받아줘야 되는데 다른 회사가 받으면 세금 맞아야 돼요. 지주회사만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현물 출자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왜 촉박하느냐? 받으면 되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30조 원이라는 금액을 현물 출자로 받을 수 있는, 즉 그 주식을 사고 그만큼 돈을 지불할 만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 주식이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인가요? 아니죠. 지배구조를 장악하기 위한 돈일 뿐이잖아요.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356조, 삼성전자 우선주 43조, 삼성바이오로직스 42조. 30조 원 받으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의 2 팔아야 돼요. 삼성 SDI는 다 팔아도 29조밖에 안 돼. 삼성물산은 21조밖에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안 팔면 되지 않느냐?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겠죠? 문제는 뭐냐? 저 주식을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순간 뭐가 연결고리가 깨집니까? 그렇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15%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19.5%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8.5% 지배한다는 이 8.5%에서 6%가 날아가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엘리엇이라든가 누가 장악한다고 보세요. 화웨이가 낚아챈다고 보세요. 그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파는 것도 인수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뭐냐? 매수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시장에서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나가죠. 주가 폭락 나오죠. 지배구조 깨져버리죠.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주식을 다 가져도 삼성전자를 장악하지 못하면 안 꼽는 찐빵입니다. 문제는 장악을 하려면 몇 퍼센트를 장악해야 되냐? 30%를 장악해야 지주사로서 인정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공정경제 3법에서 11월 19일 날 표결합니다.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마감인데요. 이번 국회가 11월 19일 날 민주당은 여당은 공정경제 3법, 즉 상법, 금융감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정거래법은 어떤 법이냐? 방금처럼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때 앞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직접 지배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20% 지분만 갖고 있으면 자회사를 인정해 줬습니다. 즉 네가 20% 이상 있으면 네 의결권 인정해 줄게. 네가 대주주야. 경영해도 돼. 인정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이 11월 19일 통과되면 6개월간 있다가 이것도 똑같이 내년도 5월부터 실행됩니다. 삼성물산은 그 순간 어떤 문제를 안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를 30%를 늘려야 돼요.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20%였는데 그럼 아까는 5%밖에 안 갖고 있었지 않느냐. 삼성생명도 8%밖에 안 갖고 있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유예시켜 준 거예요. 정부가 2년 단위로 그동안 계속 유예시켜 준 겁니다.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두 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한 채 정리 안 하면 세금 때린다고 그러죠. 유예시켜 주나요? 유예시켜 주지 않죠. 잠깐만요. 유예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산 거 세금 유예 안 시켜줘요. 내야 될 거 무조건 본인 잘못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몇 년간을 유예시켜줬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주는 더 이상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을 통해서 5% 지배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삼성전자를 이렇게 5% 갖고 물산은 5% 갖고 있고 생명을 통해서 8.5%다 합쳐도 20%도 안 돼요. 근데 이 20% 더 이상 위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자사주가 갖고 있으려면 30%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1차적인 수혜는 멀리 보면 삼성물산이 맞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하니까. 문제는 돈이 얼마 들어가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30조만 받는 게 아니라 30%를 받으려면 110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갑니다.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홀딩, 삼성전자를 두 개로 쪼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다른 방송들을 보신다. 그래서 110조 원인데 250조로 나누고 110조 원에서 홀딩스를 세워서 지배한다. 자, 그런데 그 홀딩스를 세우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막 괜찮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하는 장악력을 상실하게 되죠. 삼성생명 지분도 받아야 되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지주회사를 세워야 세금을 안 내는데 왜 지주회사만 현물 출자했을 때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게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홀딩스가 지주회사가 돼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냐? 삼성전자 지분 30%를 갖고 있어야 돼요. 110조 원 들어갑니다. 그 110조 원 중에서 적어도 삼성물산은 30%, 33조 원 중 30조 원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홀딩스를 30% 이상 지배하고 삼성전자 홀딩스는 삼성전자를 30% 이상 지배했을 때 순환출자 구조가 완성돼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요건도 완성되고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 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그룹도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생명이 현물 출자한 삼성전자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6조 6천억 안 낸죠. 현물을 갖고 지주회사한테 이연 출자했잖아요. 현물 출자했으니까 이 세금이 이연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삼성전자를 실질 장악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보다 먼저 올라가야 되는 이유. 시가총액 13조 2천억 밖에 되지 않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현물 출자나 매각하는 순간 30조 원의 현금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년 단위로 끊어주든 5년간 혹은 7년간 끊어서 내든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받든 그 순간 삼성생명은 그 많은 돈을 특별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갖고 기존 주주들한테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우선적으로 먼저 가치가 올라간다. 중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띄우기도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삼성물산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이게 홀딩스가 완성된 다음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인사이트, 깊이 있는 통찰이 이건희 부회장님 별세 소식과 더불어서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 갖고 보초 쓰고 있다 끝나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도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가야 이재용 부회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인수하기 위한 홀딩스를 세우기 위한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명심하시고 순차적인 종목 대응 전략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삼성생명부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시작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